자, 오늘 서준이가 결석이라 동영상을 찍는 거고 1교시 수업 시작할게요. 우선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광전효과, 빛의 입자설, 빛의 입자적인 성질이지 그런 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빛의 입자적인 성질이 어디에 쓰이냐?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현미경, 전자현미경. 얘들아, 전자가 입자적인 성질을 전자가 파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물질의 파동성이지. 그래서 그 파동에 의한 전자의 파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파장을 분석해 봤더니 대략 X선 수준의, 빛으로 따지면 X선 수준의 파장을 가지고 있더라. 야, 이거 현미경도 지난주에 했지? 한 거 맞지? 그렇게 있더라. 그래서 가시광선보다 X선이 파장이 더 짧아요. 그럼 파장이 짧으면 뭐가 좋으냐? 빛을 관찰할 때 파장이 짧다는 것은 뭐냐? 회절을 덜 한다. 회절을 덜 한다는 게 뭐냐? 분해능이 뛰어나다. 회절을 많이 하면 두 물체가 있을 때 얘네들이 회절을 많이 하면 이렇게 뭉쳐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지난주 얘기했지만 북극성도 왜 천체망원경으로 보면 북극성 자리도 2개 또 3개라고도 하더라. 그게 뭉쳐서 보이는 거야. 우리가 볼 때 매 육안으로 볼 때 북극성으로 보이지만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긴 안 나오지만 광전 효과를 활용하는 또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느냐 얘들아. 우리가 흔히 통합과학에서 잠깐 나오지만 태양광 발전이라고 해서 흔히 태양열 발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확하게는 태양열 에너지 발전이 아니고 태양 빛 에너지 발전이야.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돌아다니다 보면은 저기 태양광판 이렇게 약간 시커머가지고 그런 거 한두 번은 봤을 거야. 봤지? 그게 뭐냐면은 거기에 금속 놓고서 태양이 비추잖아. 그럼 전자들이 튀어나오고 그 전자를 전기 에너지로서, 전자가 흐른다는 거는 결국엔 전류가 흐르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잖아. 그렇게 활용하는 게 태양광판이야. 그것도 광전효과 이용하는 거야. 태양광 발전. 그래서 발전의 방식 중에 전부 다 전자기유도를 이용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무슨 수력발전, 풍력발전 다 전자기유도를 활용하는데 유일하게 태양광 발전만 전자기유도를 활용하지 않고 광전효과를 이용한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 통합과학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만 유일하게 태양광 발전만 발전의 방식이 다르단 말이야.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42페이지부터가 숙제였어. 그지? 242페이지부터 보자. 여기서부터 숙제였지? 그지? 자, 여기 승아야 다 풀었어. 여기? 숙제 다 했어? 자, 242페이지 잠깐만 볼게요. 여기 현미경이 세 종류가 등장을 해. 그래서 요거만 구분할 줄 알면 돼. 그래서 광학현미경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시광선을 활용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볼록렌즈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그냥 확대해서 보는 거야. 그게 광학현미경이야. 그런데 이제 가시광선이 회절을 하다 보니 가시광선에서 볼 수 있는 분해능의 한계가 있다는 거지. 물체가 너무 작아지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뭉쳐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첫 번째가 가가 광학현미경이야. 그 다음에 투과 전자현미경하고 주사 전자현미경의 특징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지. 투과 전자현미경은 시료를 얇게 떠가지고 통과시켜서, 이름이 투과잖아. 그러니까 빛을 통과시키는 거야. 대신에 분해능은 뛰어나지만 2차원 평면을 보는 게 투과 전자현미경의 특징이고, 주사 전자현미경은 이 주사가 얘들아, 니네가 알고 있는 주사 쏜다 그게 아니고 모양체를 본다, 뭐 대충 주사의 의미가 그런 뜻이야. 니네 병원에서 주사기 그 주사가 아니라고. 그래서 주사 전자현미경은 뭐냐면 3D 입체를 보겠다. 그래서 시료 표면을 금속으로 살짝 코팅을 해줘야 된다. 그 차이. 그리고 생긴 거를 보면 잘 봐봐. 생긴 거를 보면 제일 오른쪽 달을 봐봐. 시료가 제일 밑에 있잖아.
이게 3D로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주사 전자현미경이야. 근데 가운데 나를 봐봐. 시료가 흔히 말하는 프레파라트, 우리가 관찰할 대상을 시료라고 불러. 가운데 나를 보면 시료가 가운데 있잖아. 뭐냐? 통과시켜서 한 번 더 보겠다는 거야. 이렇게 구분하면 돼. 그거를 지금 내가 얘기한 걸 참고하면 242페이지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지. 그지? 그럼 질문 없지요? 여기 넘어갈게요. 그럼 243페이지. 여기. 이거는 몇 문제 나랑 그때 내가 샘플로 막 몇 개 풀어주지 않았냐? 아닌가? 1, 2, 4번인가 내가 풀어주지 않았어? 그지? 몇 개 풀고 갔잖아. 내가 해줬잖아. 그지? 그럼 나머지 또 질문. 승아야 질문 여기서. 없어? 244, 245에서 질문. 여기도 없어? 여기도 기본적인 지식만 알면 응용의 폭이 엄청 넓은 챕터는 아니야. 냉정히 말해서. 우리 물리학, 우리가 이번 방학 특강에 배운 물리학의 전체적인 내용을 감안하면 이 정도 챕터면 좀 쉬운 축에 드는 챕터야. 옛날 역학이 훨씬 어렵지 뭐 얘보다야. 따지고 보면. 그러면 244, 245도 윤재 질문 없어? 그럼 246도 질문 없고 그럼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현미경 세 가지 그냥 구분할 줄만 알면 돼 얘들아. 그리고 248, 249도 칸 채우기 다 했지? 여긴 숙제 아니었냐? 여기 했냐 안 했냐? 여긴 안 했냐? 얘들아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이번 챕터 복습 248, 249 칸 채우면서 저기 나오는 공식들은 암기를 하라는 뜻이야. 칸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 칸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이 다 중요해. 그냥 그 중간중간에 그냥 칸 채우기가 있을 뿐이지. 칸만 채우란 뜻이 아니야. 한마디로 이번 챕터 총 복습하자. 지금 해봐. 248, 249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여기 서준이도 248, 249 지금 칸 채우기 빨리 해봐.
써? 응? 다 외워? 니는 왜 맨날 물리 시간에도 그렇게 영어 내놓고 공부하냐? 그러니까 물리는 걔 족같이 시험 보고 영어는 잘해 그럼? 난 납득이 안 가네. 아니 네가 준서야 물리를 잘하면 물리 시간에 영어 공부 좀 하면 어때? 상관없지. 괜찮아. 난 진짜 납득이 안 돼. 왜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물리를 그렇게 쉬운 과목이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 어떻게 물리 시간에 영어 단어장을 놓고 공부를 할 수 있지? 그리고 야, 또 무엇보다 너는 선생님이 얼마나 족같아 보이냐?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 상황이 물리 시간에 영어 단어장 놓고 꺼내놓고 공부한다는 상황이 내가 진짜 이런 상황들을 너희 어머니한테 다 얘기를 하면 엄마도 놀래겠다 야. 이게 되게 황당한 상황이야. 어떻게 물리 시간에 그것도 수업 중이야. 쉬는 시간이면 내가 또 이해가 돼. 수업 중인데 어떻게 영어 단어장을 놓고 공부를 할 수가 있어. 야 여기 딴 애들한테 물어봐. 이 상황이 납득이 가는 상황인가. 아이고 난 모르겠다. 나는 어차피 내 머리 수업 한 번만 하면 되니까. 난 몰라. 하여튼 너는 물리를 못해도 나를 원망해서는 안 돼. 진짜로. 그런 수업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물리를 나는 원망해서 안 돼. 진짜로.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건 정말로.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잖아. 여러분들이 내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와 줬는데 여러분들이 물리를 못하면 또는 통합과학을 못하면 그거 내 책임이야. 내가 책임져야지. 그래서 나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얘네들이 나 때문에 피해보지 않도록. 야, 윤재가 예를 들면 나를 믿고 막 여기서 과학을 배우고 뭐 통합과학을 배우고 물리를 배우는데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도 못해. 그러면 무조건 선생님이 가이드를 잘못한 거야. 그럼 그때는 진짜 선생님 잘못이 맞아. 선생님이 무능력한 거야. 근데 넌 아니지. 야, 나 살면서 물리 시간에 영어 단어 꺼내놓고 공부하는 애 선생님이 십몇 년을 선생을 했지만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 진짜로. 가끔 좀 똘똘한 애들은 물리 시간에 수학 꺼내놓고 하는 애는 있어. 가끔. 왜? 이거 문제 다 풀고 쉬우니까 나 이거 다 이해됐으니까 딴 애들 문제 푸는 동안 그런 거는 봤어 내가. 근데 너는 지금 물리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는. 야, 이 영어 선생님이 존나 갈구나 보다. 그치 준서야?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들아 그럼 나도 겁나 갈구면 되는 거야? 왜냐면 제가 생각을 해봐 얘들아. 내가 존나 무서워 진짜로. 내가 막 성질 족같아. 그럼 감히 물리 시간에 영어 단어장을 꺼내놓고 공부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못하지. 근데 쟤는 모험을 한 거야. 혹시라도 내가 걸려도 저 선생한테 좀 욕은 먹겠지만 저 선생은 뭐 인간적으로 죽자 사자 이렇게 지랄할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런 거 갖고 또 우리 엄마한테 전화할 성격은 아니야 라는 건 아는 거지. 난 납득이 안 가. 그게 너를 위한 길이 아니야 진짜로. 영어 단어 몇 개 좀 못 외우면 어떠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게 겁났으면 네 영어 단어 어제 외웠어야지. 난 지금 너무 화가 나는데 욕도 안 나온다. 야, 너무 화가 나서. 화도 나지만 안타까움이야. 안타까움. 그렇잖아. 어이가 없는 상황이지. 자, 그렇게 해서 거기 복습을 했어요. 뒷장 가봐. 뒷장은 숙제로 하되 내가 지금 조금 어려워 보이는 거 한 3문제 정도만 풀어볼게. 그냥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 우선 4번 문제 봐봐. 자 서준아 250페이지야. 250페이지. 나머지는 숙제 250, 251, 그 뒤에 252, 253 이건 숙제로 하되 조금 어려워 보이는 거 내가 몇 개만 풀어볼게. 자 250페이지 4번부터 풀어볼게. 자 4번은 첫 번째 그림은 지금 매질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부터 A, B, C라는 매질이야. 자 저 그림은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우선 A와 B의 관계에서 얘가 이렇게 왔다가 어떻게 꺾였어? 밑으로 꺾였지. 그리고 여기서 또 어떻게 꺾였냐면 이번에는 위로 꺾였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문제는 무조건 보자마자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생각은 아 A와 B 중에 B가 느린 애구나. 제일 먼저 들어야 될 생각이 이런 문제 풀을 때는. 그 다음에 B와 C의 관계에서도 B가 느리네? 그럼 일단 셋 중에는 B가 제일 느리네. 그리고 만약에 있잖아 A랑 C가 같은 매질이잖아. 자 이게 법선이야. 여기도 이게 법선이야. 그럼 이 그림에서 세타라고 써있는 게 최초 입사각이란 말이야. 이 상황에서 만약에 A랑 C랑 같은 매질이잖아.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가서 얘를 거쳐서 다시 만약에 이게 A라고 치면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랑 평행해야 돼. 그러면은 요 각도가 만약에 딱 세타야. 그러면 A랑 C랑이 같은 물질인 거야. 근데 요 각도가 이걸 여기서 이제 세타 1이라고 돼 있지. 세타 1이 만약에 세타보다 더 커. 그러면 BC 사이가 더 많이 꺾이는 거야. 그지? 그리고 만약에 이 세타 1이라는 각도가 세타보다 작아. 그래서 요거보다 좀 작아. 그러면은 AB 사이가 더 많이 꺾이는 거야. 그렇게 구분하면 돼. 이 문제의 컨셉은 그렇게 잡고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세타 1이 얼마인지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나에서 힌트를 준단 말이야. 나 그림 봐봐. 그러면은 야 승아야 A랑 C 중에 누가 더 느린 애야? C가 더 느린 애야. 그럼 정리해보면 여기서 굴절률로 따지면 굴절률 B가 제일 커. 왜? 굴절률이 크다는 뜻이 제일 느린 매질이야. 그럼 윤재야 A랑 C는 누가 굴절률이 커? C가 굴절률이 크단 말이야.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야. 굴절률의 비교를. 여러분들이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이걸 못하면 망하는 거야. 그냥 요번 챕터는 이게 컨셉이야. 저기 굴절률 나오는 거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A가 제일 빠른 매질, 그 다음에 C, B 순서다. 이건 뭘로? 나 그림으로 찾은 거야. 나 그림으로. 그러면 정리해보면 자 봐봐. BC 관계랑 BA 관계랑 BA 관계가 더 편차가 크지? BC가 가깝잖아. 그러면 가깝다는 얘기는 굴절률 차가 조금 난다는 거고 먼다는 뜻은 굴절률 차가 많이 난다는 뜻이야. 그럼 굴절률 차가 많이 난다는 뜻은 뭐냐? 많이 꺾인다는 거야. 그럼 정리해보면 AB가 BC보다 많이 꺾인다고. 그럼 여기서 많이 꺾인 거야. 그러면 여기 세타 1이라는 각도는 승아야 세타보다 크다 작다? 작아야지. 크면 더 많이 꺾인 거야. 그치? 작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 세타 1이라는 각도는 세타보다 작아야 된다. 즉 여기가 이게 많이 꺾인 거야. 이게 큰 거야. 그럼 여기가 작은 거고. 이 개념만 알면 굴절률 문제는 엇비슷해. 그럼 이거만 알면 돼. 근데 이거를 대부분 잘 모른다는 거지. 자 이제 문제 풀어보자. 그러면은 세타 1은 세타 2야. 아니지. 왜 그러냐면은 자 봐봐. 제가 세타로 들어갔는데 세타 1은 세타 2. 세타 1이랑 세타 2랑 세타로 들어갔어. 자 기억보기 봐봐 얘들아. 기억보기가 좀 헷갈리지? 기억보기 유도해줄게. 응? 기억보기 유도해줄게. 잘 들어봐 얘들아. 여기 중간 각도를 얘들아 X라고 해볼게. 여기 중간 각도를 X라고 해볼게. 그러면 정리해보자. 얘가 굴절률 NA고 얘가 굴절률 NB고 C가 굴절률 NC야. 그리고 중간 각도를 X라고 하면 여기도 X잖아. 엇각이니까. 그치? 그러면은 여기다 해볼게. 그럼 첫 번째 얘랑 얘랑의 관계에서 굴절률 NB가 더 크지? 그러면 우린 큰 애를 밑에다 놓을게. 그러면 굴절률 NB분의 굴절률 NB가 커. 그러면은 사인 세타랑 사인 X의 관계가 나와야 된다고. 그럼 누가 커? 세타가 크잖아. 그래서 쟤네들은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사인 세타분의
사인 x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고.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볼게. 여기서도 굴절률 NB가 더 크잖아. 그럼 쟤도 굴절률 NB분의 굴절률 NA 하면 NB가 아니고 NC 여기 관계니까 얘랑 얘의 관계니까 굴절률 NB분의 NC 하면 NB가 더 커. 여기 써놨잖아. 그래서 이런 거 다 써놓고 하라고. 그러면은 얘는 사인으로 따지면 여기가 세타 1이야. 그러면 큰 애가 밑에가 있으니까 쟤는 어떻게 되냐면 쟤도 사인 세타 1분의 사인 x 이렇게 돼야 된다고. 관계식이.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분의 이거를 해볼게. 무슨 말이냐면 이 큰 거분의 이거로 할 거야. 좌변분의 우변.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자 봐봐. 크게 하고서 여기 NB분의 NC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또 NB분의 NA는 이쪽으로 가서 또 크게 해놓고서 사인 세타 1분의 사인 x 여기도 위로 올라가서 사인 세타분의 사인 x 이런 관계가 성립하지. 됐지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렇게 약분이 되고 여기 좌변은 뭐가 남냐면 NC분의 NA가 남아. 자 우변으로 가서는 이렇게 또 약분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1 이렇게 된다고. 그게 A와 C의 관계야. 그럼 오른쪽으로 가봐. 이거는 지금 가에서 이거 유도한 거야. 오른쪽으로 가면 또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오른쪽 그림에서 NC분의 NA 했지. 그럼 NC가 커, NA가 커, NC가 커. 그럼 각도 봐봐. 오른쪽에서는 세타랑 세타 2지. 누가 커? 세타가 크잖아.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이번엔 사인 세타 2가 들어간다고 여기에. 여기엔 1이 들어가고. 근데 보다시피 AC니까 얘랑이 결국엔 같은 값을 가진다고. 이거를 이렇게 한 번쯤은 유도할 줄 알아야 돼. 그냥 보자마자 감으로 때려잡는 게 아니야. 다 유도를 해야 돼. 물리는 얘들아 괜히 그런 게 없어. 모든 게 유도가 돼. 다만 시간 관계상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한 번쯤 보여준 거야. 요거 하면 중간에가 소멸되고 얘랑 관계가 직접 나온다고. 그래서 이 과정이 중간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일로 바로 갈 수는 없는 거야. 왜냐? 직접 붙여놓은 건 아니잖아. 나는 직접 붙여놓은 거지만. 그래서 기억이 유도가 됐지. 이걸 니네가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내가 해놓고 나면 쉽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나 혼자 할 줄 안다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굴절률은 B가 가장 크다. 니은도 맞았지? 그 다음에 사인 1하고 사인 세타는 봐봐 여기 사인 1 있어. 사인 1하고 사인 세타의 관계가 뭐냐면 AC와의 관계야. 근데 디귿에 뭐라고 돼 있어? BC의 관계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디귿이 틀렸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 풀어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5번 6번 저거 렌즈 상작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작도를 한 번씩 해봐. 응? 작도를 해보면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볼록 렌즈는 경우의 수가 크게는 세 종류야. 첫 번째는 초점거리 F는 주어져 보통은. 그럼 F보다 안쪽에 있을 때 소위 말하는 가까운 데 있을 때. 그럼 가까운 데 있을 때의 특징이 뭐냐면 똑바로 선 커진 허상이 생긴다고. 그 다음에 F에 있으면 상이 안 맺혀. 이론적으로는 무한대의 상이라고 표현을 해. 근데 물체의 위치가 딱 초점거리인 위치에 있으면 상이 안 맺힌다고 표현을 해. 그 다음에 물체의 위치가 F와 EF 사이야. 그러면 먼 거리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조금 먼 거리 이렇게 기억을 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선 커진 실상이 생겨.
그 다음에 아예 EF보다 멀어? 그러면 많이 먼 거리 이렇게 기억을 해. 그럼 많이 먼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거꾸로선 작아진 실상이 생겨. 그러면 초점거리 EF인 위치가 딱 1대1인 상이 생긴다. 작도를 해보면은. 그래서 크게 세 종류를 지금 얘기했고 이 정도는 알아둬. 세 개밖에 없잖아. 그거 시키면 하면 그것만 다 외우면 끝난다는 거지. 더 할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이거 숙제야. 뒤로 가서는 저거 한번 해보자. 어디 볼까. 나머지는 니들이 할만할 것 같고 뭐 전화 결합 소자 이런 거는 얘들아 암기적인 내용이라서 CCD의 원리를 이해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아 전화 결합 소자는 이런 식으로 써먹는구나 하고 그냥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해야 돼. 그럼 13번 볼게. 13번 내가 풀어볼게. 13번 볼게요. 자, 넘버 13번 페이지 253페이지 넘버 13번 볼게요. 자, 요 그래프를 봤더니 X축이 속력이고 Y축이 물질파 파장이야.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시점에서 물질파 파장이 MV분의 H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전 챕터 칸 채우기 복습시키는 거야. 그거 하면서 이거 까먹지 말라고. 다 나와 있잖아, 이런 거. 자, 그럼 잘 봐봐요. 이 그래프가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고 요게 B고 이게 A야. 근데 물질파 파장이 같은 시점, 그러니까 람다를 볼게. 여기가 람다야. 여기가 2람다야. 그러면 여기 찍 그어볼게. 그러면은 그때 이 속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얘 A의 속도가 V1이고 B의 속도가 V2란 말이야. 근데 물질파 파장이 똑같대. 그러면은 물질파 파장이 똑같다는 얘기는 뭔 소리냐면 MV가 똑같아야 돼. 근데 보면은 A가 속도가 느려. 당연히 B가 속도가 빠르지. 근데 물질파 파장이 똑같대. 그럼 둘의 운동량이 똑같단 말이지. 그러면은 A의 질량을 MA라고 하고 B의 질량을 MB라고 했을 때 B가 속도가 빠른데 운동량이 똑같아. 그러면 질량은 B가 작은 거지. 쉽게 말하면 얘네 둘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된다면 곱하기가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지. 결론 MA 곱하기 V1은 MB 곱하기 V2 이런 관계가 성립하대. 그래서 이거랑 여기로 들어가서 물질파 파장이 똑같은 거야. 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 A랑 B랑 질량 B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V2, V1 뭐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거야. 됐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B가 봐봐, B. 이번엔 B만 봐봐. B가 속도가 V2일 때 물질파 파장이 람다야. 그럼 이번엔 B 봐봐. B가 V1일 때 물질파 파장이 람다 2야. 그럼 B가 속도가 줄어들었어. 질량은 안 변하잖아. 그럼 속도가 줄어드는데 파장이 2배가 됐대. 그럼 뭔 소리냐면은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속도가 반으로 줄었다는 얘기지. 왜? 그래야 람다가 2배가 되잖아. 질량은 안 변하고 속도가 느려졌어. 근데 파장이 몇 배가 됐어? 2배가 됐잖아. 그 말은 V2에서 V1으로 갈 때 반으로 줄었다는 거잖아. 그럼 V2라는 애가 V1보다 2배 빠르다 하는 걸 또 알 수 있는 거야. 어디서? 요 그래프에서. 그걸 니네가 찾아내야 된다고. 이렇게 알려준 거야. 그러면 또 이제 아까 질량도 정리해보면은 그러면 질량이 어떻게 돼? 얘가 크지? 그러면 얘가 2m이라고 치면 얘는 1m인 거지. 왜? V1 대 V2가 1대2인 줄 문제 알았잖아. 그러니까
질량은 A가 B보다 2배 크겠지. 자, 모든 지식을 알았어. 그러면 이제 보기에서 찾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제일 기본 공식이 이거지, 이거. 만약 이 시점에서 이걸 모른다. 그럼 방법이 없지. 풀 방법이 없는 거야. 자, 보기 볼게요. A와 B의 운동량의 크기가 클수록 물질파 파장은 짧아지지. 분모가 커지면 값은 작아지지. 그럼 기억 맞았지? 질량은 A가 B의 2배다. 나왔잖아. 그럼 속도는 V2가 V1의 저기 루트 3배가 아니고 몇 배야? 2배지, 2배. 그지? 그래서 디귿이 틀렸어. 자, 이렇게 해서 내가 13번까지 풀어봤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숙제를 할 만해. 선생님 딴에는 비교적 어려운 걸 내가 골라서 푸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 시간 관계상 다 풀을 수는 없었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우리 마지막 수업이야. 그때까지 제발 꼭 좀 해오세요. 지금 시간은 오래 안 걸려. 내가 지금 어려운 걸 풀어놨기 때문에 여기 복잡한 계산이 없잖아. 실제로 예를 들면 이런 수준의 문제 한 15문제 푼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꼼꼼하게 풀어도 한 15분, 20분이면 푸는 수준이야. 역학 15문제는 기본으로 1시간 이상이 걸려. 예를 들면. 근데 이런 애 15문제면 15분이면 풀어.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고난도는 넘어가시고, 자, 1교시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2교시부터 에너지 준위로 넘어갑니다. 에너지 준위랑 저 뒤에 가면 통합과학에서 잠깐 나왔던 반도체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뒤로 갈수록 내용이 다행히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어려운 건 앞에 다 끝내놨어. 물론 여기도 낯설기 때문에 아주 쉽다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여러분들이 못 알아먹을 수준은 절대 없다. 우리 어려운 건 이미 다 끝내놨다. 그리고 내일 모레 마지막 날 상대성 이론할 때 조금 이제 헷갈리고 어려워. 자, 그래서 1교시는 여기서 마치고 2교시에 에너지 준위로 넘어갑니다. 우리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1교시 여기서 끝낼게.